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본 책으로서 거래나 월세 받으며 산다. 여러분의 로망이 건물주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건물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또 로망일 수도 있고요. 어린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조사해봐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직업이 순위에 들어오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AI라는 애가 나타나서 더더욱이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나 월세 받으며 산다. 이 책은 황준석이라는 작가 지었고요. 나비의 활주로에서 나왔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건물주가 되어 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렵다. 부동산은 어렵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다. 그 다음에 라는 생각을 화끈하게 날려줄 31가지 성공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2달치 월급을 날리고 얻게 된 것들. 투자의 걸림돌은 부족한 종잣돈이 아니라 부족한 정보이다. 부족한 마인드이다. 부족한 행동이죠. 현재 이 지역은 공단 지역에다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라 꾸준한 월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 공장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의 하청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홈페이지 통계를 참조하시라고 하죠. 자, 자본이 부족하면 노력으로 채우면 된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창원, 구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사실 울산 같은 경우, 포항 같은 경우, 여러 지역들, 경기도 권역도 국가산업단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 전국에서 가장 싼 고시원의 월세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인데 원룸이 그와 비슷하던 한 곳이라면 투자를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 최종 해결은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내거나 맹도소송을 통해 내보내기까지 합니다. 월세가 밀리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다 대출을 끼고 투자하더라도 이를 겁내고 그 집에 못 들어올 세입자는 없습니다. 월세니까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요즘 빌라왕 사건하고는 다르게 월세는 월세를 안 내면 되는 거니까 사실 보증금도 적고 해서 큰 부담은 없죠. 뜯길 염려도 없고 뜯긴데도 그렇게 몇 억씩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몇백 수준이라 그것도 큰 분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래도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흑수저 출신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는 불편한 것일 뿐 간절히 원하는 꿈과 희망을 A4 용지에 글자 크기 10으로 빼곡히 앞뒤면으로 정성들여서 볼펜으로 꼭꼭 눌러서 손글씨로 써본 적이 있는가? 저는 자주 그래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많고 이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보라. 저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됩니다, 실제. 그러면 꿈과 희망이 드는 바람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셋인데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월세 수입이 상징적으로 외벌이 하면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생각에 더욱 든든하였고 사실상 맞벌이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하는 재테크에는 무조건 큰 돈이 들어간다. 그런 편견을 깨야 됩니다. 일반 상식은 단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보통은 4천에서 5천만 원, 많아봐야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안정적 수익을 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 정도의 작은 부동산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재테크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면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은행에 예금하거나 주식 금융상품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으로 보통 사람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 모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고 월세 수입으로 끊임없는 현금을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노후 대비로 안중맞춤인데다가 월세의 수익률도 은행의 예적금보다 우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영종도 공항 신도시의 부동산 매물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매물은 그 입지와 장단점의 평가가 쉽고, 둘째, 관리하기가 편하다. 셋째, 지역 주민답게 지역 호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의 조건은 인구 유입 플러스 풍부한 유동성, 정부 규제 해제. 지금은 두 가지는 되지만 유동성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낙 금리가 세기 때문에 금리가 낮춰지는 시점에서 아마 유동성 공급이 되겠죠.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졌다. 2014년 2월 4일에 23평의 소형 아파트를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바로 월세로 돌렸습니다. 1000에 50만 원, 2000에 50만 원, 시세가 2억을 올랐다. 영종도 하늘 도시가 차츰 신도시로 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가면서 미분양 물량들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나 월세가 많이 상승할 것이며 예측되었기에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재테크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소득, 연금형 소득, 매월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벌어내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43세 드디어 월세 받는 여자가 되었답니다. 저요 1.25% 기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를 납입하고도 6%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강남 땅에 빌라 2채를 소유한 월세 받는 여자랍니다. 여러분도 꼭 월세 1000만 원을 받는 대일에 빨리 합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관리회사는 임대관리 계약을 한 모든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곳은 손해가 나고 어떤 곳은 본전, 어떤 곳은 이익이 납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 즉 손해 본전 수익을 합산해서 결국 이익이 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대관리 형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월세도 임대받는 관리회사에 맡기면 좀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수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하도 내 마음고생은 덜을 수 있죠. 자, 국가기술 7개가 있어도 사는 게 불안했어요. 뭐든 불안하지 않겠어요? 사자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 천안관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아파트형 사무실은 사업자가 산업단지 신고와 실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었기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마치 거창한 공부가 필요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느낌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기 있는 역세권 부동산 금매 투자자가 되기로 했다. 바로 3호선 화서역 역세권 소형 아파트 금매 투자를 알아봤다. 작년부터 강남 지역 투자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사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이런 때가 있는데 이런 때 또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답도 타이밍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대출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을 듭니다. 큰 빚이 생기면 갚을 생각부터 들어 부담스럽고 혹시 투자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커다란 짐을 안고 살까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담보대출은 아주 흔하게 접하는 일이며 당연하게 여기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게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빚으로 엄청나게 시달린 사람이라든지 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경매 딱지가 달라붙고 뭐 단칸방을 전전하고 월세를 전전하고 지하방을 전전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다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담보대출을 써서 부동산을 사게 되겠죠. 자, 부동산 사면서 대출을 활용해도 좋은 경우는 대출이자 이상의 이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때입니다. 자, 거제도에 사는 39세 결혼 8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신랑이랑 술 한잔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월세 500만 원 받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죠. 주인공과 보통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바로 월세를 받겠다고 결심한 것. 이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결심이 생겼기에 살던 집을 사서 임대할 수 있었고 그러면 원룸으로 기분 좋게 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익금을 모아 두 번째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목표가 생기니 희망을 갖게 되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다른 삶을 시작하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하죠. 영원히 그럴 것이다라고. 그러나 세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는 동안 확실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한창 회사를 다닐 때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닥쳐봐야 알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앞길에 혼수를 둘 자격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본 사람에게,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놀면서 받는 30만 원은 회사 다니며 받는 300만 원이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런 게 소중하게, 작은 돈이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살 때 부동산을 사야 하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도 늦은 게 아니니 부동산 공부, 돈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잠실 그 아파트도 2억이 올랐다. 정말 소가 뒷걸음쳐서 쥐 잡는 격으로 산 집들인데 그게 정말 그 정도 오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잠실 아파트를 사며 입지 좋은 부동산은 굳이 팔 필요도 없다는 것. 안정되면 정안되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니까. 입지 좋은 역세권은 잘 안 떨어진다는 것. 경기도가 조금 오를 때 서울은 몇 배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 많이 공부하죠. 덜 좋은 집이라도 자가로 시작하는 것이 재테크인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팔기 위해 사는 것이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오래 보유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애초에 팔릴 만한 것을 사야 하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가 잘 나오고 오래 가지고 싶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7일에 한 번, 25일에 두 번, 총 3번의 월급을 받습니다. 월세라는 게 이런 게 월급 개념이죠. 월세를 합치면 신규 공무원의 월급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아직은 투자금 대부분이 대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월세의 3분의 2가 대출이자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쁩니까? 월세 들어오니까. 지금은 비록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꿈이고 목표일지라도 꼭 글로 적어서 보고 또 보고 되뇌이다 보면 어느새인가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뒤 월세 1,000만 원을 받는 것을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인 남편에게 007 가방 가득 5만 원짜리 지폐 2,000장과 남편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외제차를 선물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이런 여자 참 돈 잘 벌어주면 좋겠죠.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시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단순히 한번 종잣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돈이 모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수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등취득세, 취등록세 면세를 위해 신랑은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였고 대신 세입자 관리를 해주고 월세가 들고 나감에 있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행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세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들 하시죠. 가슴 떨리던 철 월세 90만 원의 설렘.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 다 줄가실 것이니 아파트는 팔고 평수 줄여서 이사했고 나머지 돈은 월세가 잘 들어오고 주변 호재 시세채까지 낼 수 있는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셔 노후를 대표하고 계신다. 참 잘했습니다. 박수 치셔야 되죠.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노후에 걱정 안 하고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사시는 거. 한 가지 사례 대전시 원동에 4억 4천 투자해서 나가는 이제 빼고 월 360만 원, 명당 매월 120만 원 수익을 거둔다. 그것보다 진천에 원룸 건물을 사면 그 돈으로 매월 650만 원 정도 1인당 21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왜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지 않는 것일까? 이 책이 그랬다는 거죠.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공부시켜 드리고 또 월세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건물, 더 저렴한 건물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요. 또 저 미래도 다시 설계해보고 저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런 책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꼭 월세에 잘 나오는 그런 수익형 건물 매수하셔가지고 노후에 불안한 그런 노후 걱정을 덜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9 부동산 TV의 작가 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